이번 영상에서는 회로를 해석하는데 유용하게 사용할 수 있는 노트의 정리라고 하는 것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영상에서 얘기했던 태분란의 정리하고 유사성을 갖고 있는 거죠. 여러분들 구독과 알림 설정을 부탁을 하고요. 노트의 정리라고 하는 것은 회로를 해석할 때 유용하게 사용할 수 있는 그런 정리가 되는데, 그걸 살펴보기 위해서 이와 같은 그림을 하나 가져왔어요. 이 그림을 어떻게 보는 거냐면, 이 그림 전체가 이제 하나의 회로라고 생각을 해봅시다. 그 회로를 A 영역하고 B 영역으로 나누고 그걸 두 선으로만, 여기 이제 두 선으로만 연결되어 있는 이 파트라고 생각하자. 그래서 여기 꼭 이렇게 only two wires 되어 있어요. 그래서 A 영역을 이제 다른 걸로 바꾸는데, B 영역이 이제 어떤 전기적인 파라미터들이 변하지 않게끔, 그래서 여기 B 영역이 있는데 이 B 영역의 전기적인 파라미터가 변하지 않는다는 것은 전류나 전압들이 변하지 않게 A 영역을 이와 같이 표시를 하는 거예요. 이와 같이 표시한다는 게 뭐예요? 여기 전류원이 있고 여기 저항, 그러니까 전류원 하나하고 저항으로 이렇게 표시하는 것을 우리는 노튼의 정리라고 얘기를 하고, 이 파트를 이렇게 이제 노튼 등가율이라고 얘기를 한다. 그러면 ISC하고 RN을 어떻게 구할 것인가 하는 이제 문제가 되는데, 첫 번째로 이제 이 ISC를 구하는 거. 그래서 단락회로 숏서큐이라고 하고, 그걸 ISC, SC라고 하는 것은 숏서큐의 약자가 되겠죠. 그래서 이곳은 A 영역을 이제 이렇게 갖다 놓고 그 A 영역에 두 개의 선을 한 다음에 요 두 개의 선 사이에 이렇게 단락을 시켜요. 셔틀을 시킨 다음에 거기에 흐르는 전류값을 측정하거나 계산을 해서 ISC라고 하면 된다 하는 겁니다. 두 번째로 이 노튼 저항 Rn 값을 이제 어떻게 구할 것인가 하는 건데, 그럼 태분란의 정리에서 구했던 저항값하고 똑같이 구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A 영역을 갖다 놓고 거기에서 이렇게 들여다본 저항값을 Rn이라고 얘기를 하자, 그런 얘기예요. 이때 A 영역에 있는 독립 전원들을 다 제거를 해야 된다. 그래서 독립 전원들을 제거한다. 독립 전원이라고 하는 것은 전류원이나 전화번이 있을 수 있잖아요. 그때 이제 제거한다고 하는 것은 0으로 만드는 거니까, 앞에서도 우리 얘기했던 것처럼 V 이퀄 0으로 만들면 얘는 이렇게 단락을 시키면 전압이 0이 되는 거고, 여기 전류값을 0으로 만든다고 하는, 전류원을 0으로 만든다고 하는 것은 전류가 못 흐르게 이렇게 개방을 시키면 된다 그랬죠. 그래서 A 영역에 있는 것에 전류원이나 전압원들을 다 이렇게 제거를 한 다음에 Rn 값을 이제 계산을 하거나 측정을 하면 된다 하는 얘기입니다. 그렇게 되면 여기 이렇게 테스트 전압, 등가회로 구하는 것은 이렇게 구하는 거죠. 그죠? 여기 테스트 전압 집어넣고 거기에 나오는 전류 값을 하게 되면 여기 Rn 값은 Ix분의 Vx라고 하는 이런 값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결과적으로 노튼의 정리라고 하는 것은 어떤 회로에서 조금 복잡한 부분들을 전류원과 저항으로 이렇게 바꾸게 되면 아주 회로를 조금 간단하게 만들어서 회로를 풀 수 있다 하는, 그런 데 사용하는 겁니다. 다음으로 노튼의 정리를 이해하기 위해서 예제 두 개를 가져왔는데, 그 첫 번째 예제가 이와 같은 회로예요. 이 회로는 전압원 3V 전압원 하나하고 저항 3개가 있는 그런 회로네요. 그리고 A, B 단자. A, B 단자 사이에 이제 노튼 등가율을 구해라. 그렇다고 하면 이렇게 생긴 부분을 구해야 되겠죠. 앞에 생각했던 걸로 생각하면 이 부분은 그 회로의 어느 영역에 해당되는 거냐면 A 영역에 해당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 등가율을 구한다고 한다면 이 A 영역 것들을 A, B 단자 이 안에 있는 걸 뭘로 표시를 해야 돼요? 그렇죠. 전류원하고 저항으로 표시를 해야 돼요. 그래서 이와 같이 ISC라고 하는 전류원하고 RN이라고 하는 저항값으로 표시를 한다. 그래서 이 ISC와 RN 값을 어떻게 구하는 것인가 하는 것은 앞에서 얘기했으니까 첫 번째로 ISC 값을 한번 구해보자 하는 거예요. 그러면 요 영역에, 요 파란 부분의 영역에 회로를 갖다 놓고 여기 AB 단자의 ISC 값이니까 여기 AB 단자를 어떻게 해야 돼요? 이렇게 단락을 쇼트를 시켜서 여기에 흐르는 전류 ISC 값을 구하는 문제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것을 구하기 위해서 우리는 이렇게 보아서 이제 키리오프의 전류 법칙을 한번 적용하기로 했어요. 그러면 우리는 여기에 노드에 어떤 전압을 이제 표시를 한 다음에 거기에 노드 VA에서 키리오프의 전류 법칙을 적용하면 각 저항에 이제 흐르는 전류를 표기를 해야 하잖아요. 여기서 3오음에 흐르는 전류를 표기를 하면, 3오음에 흐르는 전류를 표기를 하면 이거가 3볼트가 있고 오른쪽에 VA라고 하는 단자니까 이렇게 3분의 3-VA라고 할 수 있고, 여기 6오음으로 흐르는 전류 이 값을 구한다고 한다면 여기 노드의 VA 값이니까 얘는
6분의 VA가 되겠죠. 마찬가지로 여기 655음도 이렇게 흐르는데 여기는 쇼트가 이렇게 돼 있으니까 마찬가지로 해도 6분의 VA가 되겠어요. 그때 이제 키르호프의 전류 법칙을 적용하면 들어온 전류는 나간 전류의 합과 같다 이랬으니까 지금 들어온 전류는 3오음으로 들어온 전류가 있고 나간 전류는 6오hm, 6오hm 두 개가 있네요. 그래서 들어온 전류는 3분의 3-VA는 나간 전류 6분의 VA 플러스 6분의 VA라고 이렇게 쓸 수 있어서 이거를 정리를 하면 VA가 1.5V가 나오고 여기에 이제 우리가 구하려고 하는 건 지금 뭐예요? ISC라고 하는 거니까 ISC라고 하는 건 이 전류니까 지금 VA가 1.5V니까 6오음에 이제 흐르는 전류 값이 되네요. 그래서 ISC라고 하는 값은 6분의 VA가 되고 ISC 값이 그래서 1.5 대입하면 0.25A가 되네요. 결과적으로 우리는 이 노튼의 정리에서 ISC라고 하는 전류원으로 이제 할 수 있는 값이 0.25A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고요. 두 번째로 노튼의 등가정 Rn을 이제 한번 구해 보겠어요. 그러기 위해서 회로를 갖다 놓고 이 회로를 이제 A 영역의 회로를 그대로 갖다 놓은 거죠. 그리고 나서 A, B 단자에서 이와 같이 들여다본 저항값을 Rn이라고 하는 거죠. 이때 이제 이 영역에 있는 모를 전원들을 이제 제거를 한다 그랬으니까 독립 전원들을. 근데 지금은 전압원 하나만 있으니까 여기를 전화번호니까 단락을 시켜야 되겠죠. 그래서 이렇게 연결을 시켰어요. 그리고 나서 여기서 이제 저항값을 구한다고 한다면 우리가 뭐 복잡하지 않기 때문에 바로 직병렬 합성 저항으로 할 수가 있겠네요. 지금 보니까 3오음하고 6오음이 서로 병렬로 붙어 있고 거기에 이제 이 6오음이 거기에 직렬로 붙어 있으니까 직렬하고 병렬의 합성 저항. 그래서 Rn 값은 6 여기에 있는 6하고 더하기 3하고 6오음하고 병렬로 붙어 있는 이런 값이 되겠다. 이것을 계산을 하면 6 더하기 하고 이 병렬 합성 저항은 이렇게 계산하는 거죠. 그래서 3 더하기 6분의 3 곱하기 6 하니까 이게 9분의 18에서 2가 되네요. 그래서 8오음이라고 하는 값을 얻을 수가 있다. 결과적으로 노튼 등가 회로에 이 노튼 저항값이 8오음이다.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0.25A 그리고 이게 8오음이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그럼 요 뒷단에 이제 다른 회로들이 붙어 있다고 한다면 이 회로 대신에 이렇게 전류원하고 저항으로 갖다가 대입을 해서 풀면 이 회로를 해석하는 것보다도 훨씬 더 편하게 해석을 할 수가 있겠죠. 두 번째 예제는 노튼의 정리를 이용한 이제 회로 해석 그래가지고 이렇게 생긴 회로를 하나 가져왔어요. 아까보다는 조금 복잡한 회로이죠. 여기 전압원 하나 나오고 전류원 하나 나오고 저항 3개가 있는 이러한 값에서 이 회로에서 무엇을 구하라고 했냐면 Vout이라고 하는 여기 이제 출력 전압 여기에 걸려 있는 출력 전압을 구해봐라 그랬어요. 그렇다고 한다면 이거를 이제 해석을 할 때 우리 어떤 그 전압원이나 전류원이 있을 때 그것들이 똑같이 전류원으로 되어 있으면 이렇게 병렬로 되어 있으면 합칠 수가 있었고 전화번도 직렬로 되어 있으면 합칠 수가 있는데 지금 같은 경우는 전화번, 전류원 이렇게 되어 있으니까 뭐 이거를 전류원으로 통일하는 것이 회로를 해석하는데 편리할 것 같아서 요 부분을 이제 노튼의 정리를 이용해서 해보자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요 파란 부분을 노튼 등가위로 이제 표시를 하면 전류원하고 저항으로 표시가 되니까 여기에 전류원이 있고 전류원이 있으면 그 두 개의 전류를 합칠 수 있겠다 하는 생각에 요거를 이제 노튼 등가위로 이제 표시를 하겠어요. 그러기 위해서 보게 되니까 이런 회로 B 영역은 그대로 놔두고 B 영역 그대로 놔두고 A 영역 거를 뭐 노튼 등가위로 이렇게 표시를 하게 되면 ISC라고 하는 것과 Rn이라고 하는 저항값으로 이렇게 표시를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여기 ISC하고 이제 Rn 값을 구하면 되는 거죠. 먼저 ISC를 한번 구해보겠어요. ISC를 구하기 위해서는 이 파란 부분으로 되어 있는 A 영역의 회로를 그대로 갖다 놓고 거기에 이제 두 개의 선으로 연결되어 있는 부분을 이렇게 단락시킨 다음에 거기에 흐르는 전류값을 구하면 돼요. 이 전류값을 구하는 문제들은 우리는 회로 해석 방법을 앞에서 공부했기 때문에 얼마든지 구할 수가 있는데 이거는 이렇게 직관적으로 한번 보기 위해서 이 회로를 가만히 보고 있으면 R1과 R3가 병렬로 붙어 있고 V1이라고 하는 전압원이 있으니까 뭐 간단하게 보일 것 같기도 해요. 그래서 얘를 반시계 방향으로 90도 회전을 시키면
이와 같이 그릴 수가 있을 거 아니에요? V1이라고 하는 값을 이렇게 갖다 놓고 거기에 그거에 R3 병렬로 붙어 있고 그리고 거기에 또 R1이 병렬로 붙어 있을 때 지금 ISC라고 하는 값은 R1에 흐르는 전류 값이니까 이 회로를 90도 반시계 방향으로 돌리면 오른쪽 그림과 같이 돼요. 그러면 이 ISC라고 하는 값이 이제 어떻게 되겠어요? 뭐 쉽죠, 그죠? 여기 노드의 전압이 얼마냐면 V1이고 이 V1 걸린 전압에서 저항이 1이 R1이라고 하는 저항이니까 ISC라고 하는 값은 오음의 법칙에서 R1분의 V1이라고 되겠대요. 그래서 ISC 값을 구해봤더니 R1분의 V1이라고 하는 값을 구할 수가 있다. 그러면 이제 두 번째 RN이라고 하는 값을 한번 구해 보겠어요. 그러기 위해서 똑같이 이렇게 회로를 이 회로 파란 영역에 있는 회로를 그대로 갖다 놓고 여기에서 이렇게 들여다보는 거죠. 들여다봤을 때 이 영역에 있는 몰을 전원들을 제거를 한다. 근데 지금 전화번이 있기 때문에 전화번을 제거한다고 한다면 이렇게 쇼트를 시키는 거예요. 쇼트를 시키고 나서 이렇게 봤더니 어떤 합성 저항이라고 하는 것이 R3하고 쇼트된 거하고 이렇게 연결되면 얘는 R3 합성 저항이 여기 0이잖아요. 여기 0. 0이고 나서 이제 뭐만 남았냐면 저항 하나 R1만 남았어요. 그러니까 이리 들여다본 저항 값은 R1이라고 하는 저항만 남을 수가 있다. 그래서 RN이라고 하는 값은 R1이라고 하는 값이 되겠다. 결과적으로 ISC 값하고 R1 값을 구했더니 ISC는 R1분의 V1, RN은 R1 값이 돼서 뭐 V 아웃을 이제 구한다고 한다면 이 회로에서 ISC 값이 요만큼이고 R1분의 V1이고 RN 값이 R1인데 이 회로 전체를 보게 되면 저항 두 개가 있고 전류원이 두 개가 있어요. 근데 이 전류원의 방향이 똑같은 방향을 가고 있기 때문에 두 개의 전류를 합쳐도 되겠죠. 결과적으로 ISC하고 I1하고 합쳐도 될 것 같고 RN하고 R2하고는 서로 병렬이니까 병렬 합성 저항으로 생각할 수가 있다. 그래서 우리는 이와 같이 그림을 그릴 수가 있어요. 여기 지금 전류원을 두 개가 있는데 그걸 합쳐서 ISC 더하기 I1이라고 하고 그리고 이제 두 개의 저항이 병렬로 붙어 있으니까 RN하고 R2가 서로 병렬되어 있을 때 그거에 요걸 구하는 것이 여기 아웃풋을 구하는 것이 V 아웃 값이 되겠다 하는 거예요. 그러면 뭐 여기 전류가 이렇게 들어와서 이 저항 값이니까 오음의 법칙에서 이거 전류하고 저항 곱하면 되겠네요. 그래서 V 아웃이라고 하는 값은 합한 전류 값하고 요 병렬 합성 저항하고 곱한 값이 된다. 그리고 나서 ISC 값을 앞에서 구한 값으로 대입을 하게 되면 R1분의 V1 더하기 I1 뭐 이렇게 되고 그리고 이제 RN하고 R2 값의 병렬인데 RN 값이 지금 R1 값 R1이라고 구했으니까 그거 두 개의 병렬 합성 저항을 구하면 R1 플러스 R2분의 R1 R2이다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예제를 하나 풀어봤는데 이 예제는 우리 한번 생각을 해보면 어떤 회로가 있을 때 그 회로를 이렇게 봐서 어느 부분을 끊어서 해석할 것인가 하는 것들은 전류원과 전압원이 혼합되어 있으면 조금 회로를 해석하는데 복잡해 보이니까 그것을 전류원이나 전압원을 이렇게 바꾸는 지금 같은 경우는 노트의 정리니까 전류원을 놔두고 전압원을 전류원으로 바꾸는 그런 예제가 되겠죠. 그래서 회로에 따라서 앞에서 공부했던 태분란의 정리나 노튼의 정리를 이용하면 회로를 조금 더 간단하게 해석을 할 수가 있다 하는 겁니다. 자, 이번 영상에서는 어떤 회로를 해석할 때 그 회로의 일부를 전류원과 저항으로 바꾸는 노튼의 정리라고 하는 것을 생각을 해봤습니다. 자, 여기서 마치기로 하고요. 여러분들 그 구독과 알림 설정을 하게 되면 다음 영상도 용이하게 받아볼 수가 있습니다. 감사합니다.